엔비디아 주가가 장을 열면서 2% 이상 오른 121.2달러의 거래를 시작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지난 3거래일 동안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반발 매수가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61명의 미국 월가 애널리스트들 가운데 46명이 매수, 8명이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보류 의견을 낸 전문가는 7명에 불과했고 비중 축소와 매도 의견을 낸 전문가는 1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3일 연속 급락세를 끊고 7% 가까이 급등 반전에 성공한 엔비디아가 분기 말 됐죠. 이번 주에 윈도우 드레싱을 앞두고 추가 랠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이것은 각종 자산 운용사들이 분기 말을 앞두고 성과가 나쁜 기업을 팔고 성과가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면서 수익률이 좋게 보이게 하는 작업을 뜻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급락을 했지만 2분기에 급등을 했던 엔비디아를 앞으로 전진 배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 2.61%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은 압유리 와이퍼 고장으로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11,688대의 테슬라 사이버트럭 차량을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판매가 개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중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중국에서 모두 17,400대의 테슬라 차량이 팔렸습니다. 이는 전주 11,700건에서 49%나 급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는 리콜 악재에도 상승 마감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비안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 리비안, 모처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리비안은 독일의 유명 완성차 업체 포스바겐이 리비안에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합니다. 이 소식으로 전기장을 8.63% 급등 마감한 데 이어서 시간 외의 거래에서 지금 50% 가까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비안의 전기차 기술을 보크스바겐의 전기차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크스바겐의 투자는 아직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비안의 천군만마가 될 전망입니다. 구겐하임이 리비안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면서 첫 추천 의견으로 매수를, 목표 주가를 18달러까지 제시한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8.63% 급등을 해서 11.96달러로 치솟았습니다. 반면에 니콜라는 11% 가까이 폭락을 하는 등의 미국 전기차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니콜라는 10.94% 폭락한 9센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니콜라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주식을 투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S&P 500 지수가 올 연말에 6,000선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의 투자 전략가인 앤드루 슬리몬은 S&P 500 지수가 연초 이후 현재 15.3%, 지난 1년 동안에 26.4%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주식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슬리몬은 다만 S&P 500 지수가 지난 8개월 가운데 7개월 동안 상승했고 작년 10월 저점 대비 33% 상승했다는 것이라며 올 여름에 어떤 종류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선되지 않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S&P 500 지수가 올해 4분기에 추가 상승해서 연말에는 6,000에 근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야데니 리서치의 에디 야데니 대표가 지난 2020년부터 10년간 주식 화랑의 시대가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에디 야데니 대표는 경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주식시장에 낙관적 요인들이 합류하고 있다면서 2020년대는 화랑의 시대로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을 기준으로 오는 2025년 말에는 6,000선, 오는 2029년 말에는 8,000선을 달성할 것이라고 점을 쳤습니다. 야데니 대표의 예상대로 된다면 앞으로 5년여간 46%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러한 전망의 배경으로 미국 경제의 강세를 지목했습니다. 올해 3분기에도 3%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견조한 모습입니다. 이에 연동하는 기업들의 전망까지 밝습니다. 매체는 월가 전문가들의 미국 기업들 향후 12개월 실적 기대치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고금리 속에서도 인공지능의 잠재력에 대한 투자가 확대의 일로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디니 대표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수익은 환상적이라면서 기술혁명에 대한 뉴스들이 화랑의 2020년대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올해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사 쿡 이사는 오늘 뉴욕 이코노미 클럽 행사에 참석해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전되고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 어느 시점에 경제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 제약 수준을 줄이는 게 적절하다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조정 시점은 경제 데이터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그것이 경제 전망과 위험 균형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 등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울퉁불퉁한 경로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쿡 이사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더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신규 임대료 둔화를 반영해서 하락하고 근원 상품 물가는 마이너스를 유지하면서 비주택 근원 서비스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간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온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팬데믹 이전 수준과 유사하며 타이트하지만 과열은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연준 내에서 대표적 매파로 꼽히는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개시할 때가 아직 아니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달러화 강세를 부추겼습니다. 매파로 분류되는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오늘 영국 런던에서 가진 공개 발언에서 아직 기준금리를 내릴 시기가 아니라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완화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치 2%를 향해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면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이 결국 적절해질 것이라면서도 아직 금리 인하가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 65.9%로 반영됐습니다. 9월의 동결 확률은 34.1%였습니다. 전날보다 동결 확률이 소폭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